어머니, 어떠세요? 개밥그릇에 식사하시니까 더 맛있죠? 72살 노인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스테인레스 개밥그릇에 담긴 식은 밥을 먹고 있었어요. 불과 3미터 떨어진 식탁에서는 가족들이 따끈한 식사를 즐기고 있었죠. 그 노인의 이름은 박순자, 그리고 그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천사로 불리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녁 6시 박신의 주방 한 구석이었어요. 77의 박순자 할머니가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밥그릇이 보통 밥그릇이 아니었어요. 스테인레스 개밥그릇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저기서 드세요? 14살 손녀 지민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식탁에 앉은 며느리 최민지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편하시대. 그치, 어머니?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은 전혀 편하지 않았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죠. 식탁에는 따끈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밥그릇에는 식은 밥과 김치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드시고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민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순자는 황급히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식은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지만 꾹꾹 삼켰죠. 45살 아들 준호는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개밥그릇으로 식사하는 것도 며느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더 편했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식은 밥을 먹었죠. 허리가 아팠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이게 순자의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낡은 알람시계 소리에 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작은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창고를 개조한 공간이었죠. 침대라고 하기엔 너무 삐걱거리는 접이식 침대, 옷장도 없이 옷걸이 몇 개만 달랑 걸려 있었어요. 일어나려는 순간 허리에서 통증이 왔어요. 70 넘은 나이에 매일 집안일을 하다 보니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죠.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순자는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구멍난 양말, 색이 바랜 스웨터, 해진 바지. 민지가 입다 버린 옷들이었죠. 새 옷은 언제 입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깊게 패인 주름, 언제부턴가 사라진 미소. 예전의 자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순자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는데 복도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년 추석에 찍은 사진이었죠.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에 순자는 없었습니다. 사진 찍을 때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방에 불을 켰어요. 순자는 먼저 며느리 민지의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민지는 다이어트 중이라며 특별식만 먹었거든요. 샐러드에 닭가슴살, 저지방 우유까지. 이것도 돈인데. 순자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자신은 늘 식은 밥과 김치만 먹는데 며느리는 매일 비싼 재료로 식사를 했죠.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어요. 집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 민지뿐이었으니까요. 다음은 손주들 도시락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고기만 먹고 지민이는 채소를 싫어했어요. 둘 다 까다로워서 도시락 준비가 쉽지 않았죠. 순자는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았습니다.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할머니가 싼 거 먹기 싫은데
어제 지훈이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도시락을 던지듯 내밀더니 그렇게 말했죠.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오늘도 도시락을 쌌습니다. 혹시나 손주가 배고플까봐. 아들 준호의 아침은 간단했어요. 된장찌개에 계란 후라이와 고소한 김. 준호가 좋아하는 메뉴였죠. 순자는 국을 끓이며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학교 가기 전 엄마 맛있어 하던 그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이제 준호는 식사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출근할 때까지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순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면 안 돼요.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를 끝내야 했으니까요. 아침 7시였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여들었습니다. 순자는 음식을 나르며 서 있었죠. 어머니, 이 국 너무 짜요. 민지가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순자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간을 덜 봤나 봐. 덜 본 게 아니라 너무 본 거죠. 에휴, 아침부터 입맛 떨어지네. 민지는 국그릇을 밀어냈어요. 순자가 다시 국을 끓이려 하자 민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그냥 샐러드만 먹을게요. 어차피 다이어트 중이니까. 순자는 미리 준비해둔 샐러드를 가져왔어요. 민지는 그걸 먹으며 스마트폰을 봤죠. 복지관 단톡방이었어요. 복지사님, 어제 상담 너무 좋았어요.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메시지를 읽으며 민지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일하는 며느리는 왜 집에서는 이렇게 다를까요? 할머니, 반찬 이게 뭐예요? 맛없어 보이는데. 지민이가 나무를 집게로 쿡쿡 찔렀어요. 순자가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이었는데 손녀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지민아, 할머니가 내 생각하며 만든 거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민은 이어폰을 끼고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이 들리지도 않았죠. 준호는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서서 시중 드는 것도 가족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도 못 본 척했습니다. 그게 편했으니까요. 순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을까? 아침 8시 가족들이 하나씩 집을 나섰어요. 준호가 제일 먼저 출근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현관에서 인사하는 준호. 하지만 그 인사는 아내를 향한 것이었죠.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어머니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학교 가요. 지훈이와 지민이도 신발을 신으며 민지에게만 인사했어요. 순자가 챙겨준 도시락을 들고 나가면서도 할머니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어머니, 저도 출근할게요. 설거지 끝나면 청소 좀 해주세요. 어제 못했잖아요. 민지가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가며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참, 오늘 저녁은 8시쯤 올 거예요. 그때 맞춰서 준비해놔요. 쾅! 현관문이 닫혔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물이 가득 담긴 설거지통을 바라봤어요. 아침 식사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후! 한숨이 나왔어요. 누가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해 준 게 언제였을까요? 누가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준 게 언제였을까요? 순자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렸지만 뜨거운 물을 쓰면 민지가 뭐라 했죠. 수도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래서 늘 찬물로 설거지했어요. 설거지가 끝나자 이제 청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거실, 방 3개, 화장실 2개.
70 넘은 몸으로 하기엔 벅찬 일이었지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순자는 걸레를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봤습니다. 10년 전 사진들이 나왔죠.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시절의 순자. 허리는 지금보다 꼿꼿했고 미소도 밝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았지만 그래도 자유로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았죠. 아들이 대학 가고 결혼하고 손주들이 태어났어요. 순자는 혼자 살며 가끔 아들네 집에 놀러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7년 전 민지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승진해서 복지관에서 정규직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민지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순자는 고민했죠. 혼자 사는 게 편했거든요. 하지만 손주들이 생각났어요. 아직 어린 지훈이와 지민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준호도 바빠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머니만 계시면 우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결국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작은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 돈으로 아들네 집 대출을 갚아주고 남은 돈은 통장에 모아뒀죠. 그리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앨범을 덮었어요. 그때만 해도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죠.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거든요. 오전 10시 청소를 하던 순자가 거실 구석에서 멈춰 섰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죠. 아들 내외의 결혼 사진, 손주들의 백일 사진, 돌잔치 사진, 명절 가족 사진. 그런데 그 어떤 사진에도 순자는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한 장에만 있었습니다. 가장 구석에 흐릿하게. 나도 가족인데.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언제부터 사진에서 빠지기 시작했을까요? 처음에는 어머니, 음식 좀 챙겨주세요라며 빠졌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청소를 계속하다가 순자는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아야. 통증이 허리에서 다리까지 퍼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하지만 집엔 아무도 없었죠. 순자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벽을 짚으며 간신히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파스를 붙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파스도 아까웠죠. 민지가 왜 이렇게 파스를 많이 쓰세요? 라고 핀잔을 줬거든요. 그래도 청소를 마저 해야 했어요. 저녁 8시까지 모든 걸 끝내야 했으니까요. 순자는 통증을 참으며 걸레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아낼 여유도 없었어요. 오후 2시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 영희였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야. 순자야, 오늘 시간 있어? 우리 공원에서 만날까?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집안일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하지만 영희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요즘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 대접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 잠깐 나갈게. 알았어. 3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순자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나마 덜 낡은 옷으로요.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공원 벤치에서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희는 순자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너 많이 야윈 것 같은데? 밥은 먹고 다녀. 먹지 뭐.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눈치챘죠. 순자의 손이 예전보다 더 거칠어졌고
옷도 더 낡아 보였어요. 순자야, 며느리한테 좀 말을 해. 내가 너무 참기만 하잖아. 괜찮아. 다들 바빠서 그래. 며느리도 복지관에서 일하느라 힘든데 뭘. 그게 괜찮은 게 아니야. 너 이러다 쓰러지겠어. 영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영희 앞에서까지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나 괜찮아.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순자는 거짓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오후 3시 시립 노인복지관이었어요. 민지는 상담실에서 할머니 한 분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그러시면 절대 안 되죠. 그건 명백한 노인학대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눈빛도 따뜻했죠. 상담을 받으러 온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지사님,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요? 가족이라고 학대를 참으라는 법은 없어요. 할머니께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시잖아요.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할머니는 민지를 보며 고마워했죠. 복지사님 같은 며느리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에이, 저도 시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요. 부모님은 섬겨야죠.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복지관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이 인사했어요. 민지 씨, 오늘도 상담 잘하셨죠? 네, 오늘 어르신이 많이 힘들어 하셔서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역시 우리 복지관 에이스. 작년에 모범 공무원상 받으신 거 다 이유가 있어요. 민지는 복도 게시판에 붙은 자신의 표창장을 봤어요. 노인 인권 지킴이 최민지. 그 밑에는 민지가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붙어 있었죠. 오늘 저녁엔 노인학대 예방 교육 준비해야 해요. 다음 주에 강의 있거든요. 민지는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가족의 소중함, 어르신 존중하기 같은 제목들이 가득했습니다. 오후 5시 민지는 백화점에 있었어요. 복지관 퇴근길에 들른 거였죠. 명품 매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가방 예쁘네.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었어요. 민지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는 민지 명의가 아니었어요. 순자 명의 카드였죠. 결제해 주세요. 네, 고객님. 좋은 선택하셨어요. 점원이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포장했어요. 민지는 거울 앞에서 가방을 들어봤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시어머니께서 용돈 주셔서 샀어요. 우리 어머니 참 좋으시죠. 민지는 옆에 있던 지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지인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와,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세요? 부럽다. 네, 저희 어머니 정말 천사 같으세요. 제가 복 받았죠. 민지는 웃으며 가방을 들고 매장을 나왔어요. 순자의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여러 번이었죠. 순자는 알고 있었지만 뭐라 말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스마트폰을 봤어요. 복지관 단톡방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민지 씨 덕분에 오늘도 힘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민지는 씩 웃으며 답장을 보냈죠. 저야말로 어르신들께 감사해요. 모두 건강하세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어요. 민지는 아무렇지 않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녁 6시 순자는 작은 방에서 통장을 꺼내봤어요. 매달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달보다 500만 원이 빠져 있었어요. 순자는 놀라 거래 내역을 확인했죠. 백화점,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자신이 쓴 돈이 아니었어요. 민지가.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동안 조금씩 빠져나간 돈들이 모두 민지 손으로 간 거였어요. 어떡하지?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덮었어요. 따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민지가 화를 내면 어쩌나, 집에서 쫓겨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 돈은 순자가 자신의 집을 팔아 모은 거였어요. 아들네 집 대출 갚아주고 남은 돈이었죠. 그나마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남겨둔 거였습니다. 내 노후 자금인데. 순자는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민지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죠. 오히려 더 심하게 대할 게 뻔했어요. 순자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밖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가 돌아온 거였죠. 순자는 표정을 감추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저녁 7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순자는 간식을 준비해서 손주들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지훈아, 지민아. 할머니가 과일 깎았어. 먹어.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접시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저 배 안 고파요. 지민이 너는? 저도요. 친구가 간식 사줘서 먹었더니 배불러요. 두 손주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순자가 정성껏 깎은 과일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순자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이 할머니 맛있어요 하며 좋아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순자는 과일을 랩으로 싸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주신 건 고맙다고 해야지. 에이, 엄마. 안 먹는데 뭘 고맙다고 해요? 그래도 어른이잖아. 민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자신도 순자를 어른 대접하지 않았죠. 겉으로만 좋은 며느리 흉내를 낼 뿐이었어요. 순자는 부엌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이웃집에서는 가족들이 웃으며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행복해 보였죠.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 집 할머니는 행복하겠구나.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다음 날 저녁 8시, 순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이 시렸지만 계속했죠. 그런데 접시 하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주방에 울렸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지가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왔어요. 순자는 황급히 깨진 접시를 주우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손이 미끄러워서 그만.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왜 하시는 거예요? 에휴. 민지는 순자의 손을 탁 쳤어요. 순자는 아프다고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깨진 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비싼 건데. 내가 새 걸로 다시 살게. 그래요. 당연히 사셔야죠. 민지는 팔짱을 끼고 순자를 내려다봤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깨진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참았어요. 어머니, 요즘 부쩍 실수가 많으시네요. 나이 드시니까 그런가? 민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민지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자꾸 실수하시고.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가 보지. 준호는 대충 대답했어요. 어머니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대답한 거였죠. 순자는 주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 11시
순자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건 낡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어린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여보, 우리 준호가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요? 순자는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남편은 2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호가 20살 때였죠.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준호가 이렇게까지 변하진 않았을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며느리가 같이 살자고 해서 집까지 팔고 왔는데. 순자는 후회했어요. 혼자 사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그때는 정말 가족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민지도 진심으로 부탁했고 손주들도 할머니가 필요했어요. 내 인생은 뭐였을까요? 순자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통장과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아모은 돈이었죠. 순자는 통장을 바라보며 무언가 결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순자는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단호한 마음으로요. 밤은 깊어갔지만 순자는 계속 노트에 뭔가를 써내려갔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순자는 영희를 만났어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희는 순자를 보자마자 놀랐어요. 야, 너 손에 뭐야?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 아, 이거 설거지하다가 그랬어. 순자는 손을 숨기려 했지만 영희가 붙잡았어요. 손등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손가락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설거지하다 난 상처야? 순자야, 너 지금 학대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학대라니. 그럼 이게 뭔데? 너 얼굴도 많이 야윈 거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영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희에게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희야, 나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나이 들어서? 우리 동갑인데 나는 멀쩡한데 너만 왜 이래? 순자야, 이러다 큰일 나. 영희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야, 나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떡해?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든 참아야 해? 그게 가족이야? 영희의 말에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정말 가족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순자야, 너 이제 그만 참아. 내 인생도 중요해. 내가 내 집까지 팔아서 간 건데 이렇게 당하면 안 되지. 영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석 사흘 전 순자는 주방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 나물, 고기 등 준비할 게 산더미였죠. 어머니, 올해도 친척들 다 오시니까 음식 많이 준비하세요. 민지가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제가 일해서 돈 벌어오니까 어머니는 집안일 좀 해주셔야죠.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죠? 민지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죠. 순자는 혼자 주방에 남았어요. 준비할 음식 목록을 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걸 혼자 다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후, 한숨이 나왔어요. 70 넘은 몸으로 사흘 동안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죠.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안 하면 민지가 뭐라 할 게 뻔했으니까요.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장을 보러 나갔어요. 시장에서 재료를 사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통장에서 또 돈을 빼야 했죠.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내 돈으로 내가 고생하는 음식을 만드는 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장을 풀었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쉴 수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추석 당일 오전 10시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큰아버지 댁, 작은아버지 댁, 고모 댁까지.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형님, 올해도 음식 맛있게 차리셨네요. 맞아요. 역시 우리 집안 최고 솜씨예요. 친척들이 칭찬했어요.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 준비한 건 아니고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셨어요. 저희 어머니 솜씨가 좋으시잖아요. 며느리가 효심이 깊네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은데. 아니에요. 제가 복지사로 일하다 보니까 어르신 모시는 게 익숙해요. 당연한 거죠. 민지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혼자 추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순자는 낄 수 없었죠. 순자 씨, 안 나오세요? 가족들이랑 함께 계셔야죠. 큰아버지가 부엌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순자가 나가려고 하자 민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국 좀 더 데워주시겠어요? 식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순자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지는 친척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주방 일을 좋아하셔서요. 오히려 제가 하려고 하면 안 된대요.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추석 저녁 9시 친척들이 모두 돌아갔어요.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접시와 그릇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죠. 순자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이미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해야 했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 빨리 좀 해주세요. 저 피곤해서 자고 싶거든요. 알았어. 순자는 서둘러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눈앞이 빙빙 돌았어요. 으윽. 순자는 싱크대를 붙잡았지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접시 몇 개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놀라 일어났어요. 민지도 부엌으로 왔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앉아 숨을 헐떡였어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에휴, 나이 드시니까 체력이 약해지시네. 어머니, 방 가서 쉬세요. 민지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순자는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병원에 가자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싫어할 게 뻔했으니까요.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순자는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죠. 어머니, 아직도 안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는요? 미안하다.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럼 병원 가실래요? 근데 명절이라 병원도 다 쉬는데. 민지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는 그 표정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쉬면 될 것 같아. 그러세요. 약 드시고 푹 쉬세요. 저는 친구 만나러 가야 해서요. 민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순자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민지가 병원비 아깝다고 뭐라 할 게 뻔했으니까요. 순자는 약장을 뒤져 진통제를 찾았어요.
물과 함께 삼키고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정말 아프면 이 가족은 어떻게 할까? 병원에 데려다 줄까? 아마 아니겠죠. 민지는 귀찮아할 거고 준호는 아내 눈치를 볼 거예요. 손주들은 관심도 없을 거고요.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이었습니다. 순자야, 명절 잘 보냈어? 응, 잘 보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어디 아파? 영희는 단번에 알아챘어요.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영희는 믿지 않았죠. 사흘 후 오전 10시 순자는 몰래 집을 나섰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사이였습니다. 동네 병원으로 향했죠.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온몸이 아프고 어지러워요. 의사는 순자를 진찰했어요.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대고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무리하셨네요. 혈압도 높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요. 스트레스도 심한 것 같고요. 그럴 리가요. 저는 괜찮은데.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나요.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입원은 안 돼요. 집안일 해야 하는데. 어르신, 건강이 먼저예요. 가족분들께 말씀하세요. 하지만 순자는 말할 수 없었어요. 민지가 뭐라 할까봐 두려웠죠. 결국 진통제만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는데 민지가 서 있었어요.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죠.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아, 그냥 산책. 병원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손에 약봉투 들고 계시잖아요. 민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비는 누가 냅니까? 어머니 돈으로 내셨어요? 민지는 따지듯 물었어요. 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부턴 말씀하고 가세요. 민지는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자는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밤 10시 순자는 또 상자를 꺼냈어요. 7년 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날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민지와 순자. 민지가 순자의 짐을 들어주는 사진도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엄청 잘해드릴게요. 민지는 그때 진심으로 보였어요. 순자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죠. 어머니 방도 제일 좋은 방으로 들였어요. 햇볕도 잘 들고 넓고요.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고마워, 우리 며느리. 제가 일 끝나고 오면 같이 저녁 준비하고 주말엔 같이 시장도 가요. 진짜 친딸처럼 지낼 거예요. 민지의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처음 2년 동안은 정말 그랬어요. 민지는 순자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대해줬죠. 생일에 선물도 사주고 외식도 자주 하고 같이 시장도 다녔어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매일 학교 다녀와서 할머니께 숙제 봐달라고 하고 할머니 방에서 잠들기도 했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 와주셔서 너무 좋아요. 우리 가족이 완벽해진 것 같아요. 그때 민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순자도 행복했습니다. 역시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좋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순자는 생각해 봤어요. 아마 5년 전쯤 민지가 복지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승진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일이 바빠지면서 민지는 피곤해했어요.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 쉬기만 했죠. 순자가 다 이해했어요. 일하느라 힘들겠지 하고요. 그런데 피곤함이 짜증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 이게 뭐예요? 어머니, 청소 제대로 안 하셨네요. 핀잔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3년 전 순자의 방을 빼앗겼습니다. 지훈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자기 방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어머니, 지훈이한테 방 하나 내주실 수 있으세요? 창고 좀 치우면 어머니 쓰시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요. 민지는 그렇게 말했어요. 순자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요. 그렇게 순자는 창고로 쫓겨났어요. 순자는 앨범을 덮었어요. 과거의 민지는 이제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오후 2시 순자는 법무법인 앞에 서 있었어요. 커다란 유리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르신 들어오세요. 직원이 문을 열어줬어요.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에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유언장을 쓰고 싶어서요.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 정리를 하고 싶으신 거군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비밀로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재산 목록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자는 통장을 꺼냈어요. 자신의 집을 팔아 아들네 집 대출 갚아주고 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제 재산은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동물보호단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은 가족에게 물려주는데 단체에 기부한다니 의외였죠. 네.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으니 차라리 개들이나 잘 살게 하고 싶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변호사는 순자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1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순자는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거주하시는 집은 누구 명의신가요? 아들 명의예요. 제가 집 팔아서 대출 갚아줬는데 명의는 아들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그 부분은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남은 재산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쓸 수 있으니까요. 법무법인을 나와 순자는 영희에게 전화했어요.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죠. 오후 4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달라 보이는데. 영희야, 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 순자는 오늘 변호사를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유언장을 쓴 것도 재산을 기부하기로 한 것도 모두 말했죠. 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너 진짜 그렇게 하려고? 응. 이제 내 인생도 좀 살고 싶어. 아들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지겨워. 잘 생각했어. 너 너무 오래 참았어. 내 집까지 팔아가며 간 건데 이렇게 당하면 안 되지. 영희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죠. 그런데 가족들이 알면 어떡하려고? 그때 가서 생각할래. 지금은 그냥 이대로 지내다가 때가 되면 말할 거야. 순자는 먼 곳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순자도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순자야, 너 뭔가 계획 있지? 응, 조금 있어.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영희는 그런 친구를 보며 뿌듯했어요. 드디어 순자가 변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일주일 후 오후 5시 민지는 순자의 방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방문 틈으로 순자가 무언가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죠. 어머니, 뭐 하세요? 민지가 갑자기 문을 열었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 그냥 정리 좀. 무슨 정리요? 보여주세요. 민지가 다가왔어요. 순자는 당황했지만 서랍을 잠갔습니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면 왜 숨기세요? 민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죠. 순자가 요즘 이상했거든요. 예전처럼 순순하지 않았어요. 민지는 방을 나가며 생각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재산을 건드리려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민지는 순자가 외출한 틈을 타방을 뒤졌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법무법인 명함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왜? 민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통장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통장은 보이지 않았어요. 순자가 숨긴 게 분명했습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민지는 불안해졌어요. 만약 순자가 재산을 다른 데 쓰려고 한다면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었죠. 민지는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오후 6시 순자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식은땀이 흘렀죠. 순자는 싱크대를 붙잡으며 버텼지만 결국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쿵! 소리에 거실에 있던 준호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엄마! 준호가 달려와 순자를 부축했어요. 순자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구급차 좀 불러줘. 준호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어요. 민지도 집에 돌아왔죠.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쓰러지셨어.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순자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준호가 따라 탔고 민지는 차로 병원으로 향했죠.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순자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민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여보, 엄마 괜찮을까? 모르겠어. 준호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민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걱정보다는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각해요. 영양 상태도 매우 나쁘고요. 의사의 말에 준호는 당황했어요. 영양실조요? 집에서 잘 드시는데. 진짜 그러세요? 의사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순자는 병원 입원실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봤죠. 어르신, 기분이 좀 어때요? 간호사가 들어와 물었어요. 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가족분들은 안 오셨어요? 다들 바쁠 거예요.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어젯밤에도 아무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이 있다고 했고 민지는 복지관 일이 바쁘다고 했죠. 오후 2시쯤 영희가 병문안을 왔어요. 순자야. 영희는 순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순자가 너무 야위어 있었거든요. 영희야, 왜 와? 바쁠 텐데. 무슨 소리야? 내가 쓰러졌다는데 안 올 수 있어? 영희는 순자 옆에 앉았어요. 순자의 손을 잡았죠. 너 이제 정말 결심해야 돼. 이대로는 안 돼. 응, 알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 누워 생각해 보니 자신의 삶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돌아온 건 무관심과 학대뿐이었죠. 영희야, 나 이제 내 인생 살래. 그래, 잘 생각했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영희가 있어서 순자는 힘이 났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걱정해 주니까요. 저녁 8시쯤 민지가 병문안을 왔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죠. 하지만 그건 거칠애일 뿐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지는 짧게 머물다 갔어요. 순자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민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순자가 입원한 틈을 타방을 본격적으로 뒤지기 시작했죠.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침대 밑까지 찾았어요. 그러다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유언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민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언장? 봉투를 뜯으려다 망설였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잠깐만 봐야겠어. 민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동물보호단체에 전액 기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들에게 한 푼도 안 남긴다는 내용이었죠. 민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민지는 황급히 유언장을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원래 자리에 뒀죠.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설득해야 해. 아니면 민지는 무언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순자가 의심할 테니까요. 일단 좀 더 잘해줘야겠어. 민지는 방을 나가며 생각했어요. 순자를 회유해서 유언장을 바꾸게 해야 한다고요. 사흘 후 순자가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청소 다 해놨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이게 민지 맞나? 어머니, 이리 앉으세요.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민지는 순자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끓였어요. 준호도 일찍 퇴근해서 집에 있었죠. 엄마, 몸은 좀 어때요? 응, 괜찮아. 앞으로 집안일은 우리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준호의 말에 순자는 어리둥절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가족 맞나?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민지가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순자를 위한 특별식까지 준비했죠. 어머니,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아, 고마워. 순자는 어색하게 밥을 먹었어요. 가족들이 갑자기 친절해진 이유를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식사 후 민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니는 방에서 쉬세요. 정말? 네, 당연하죠.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순자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뭘까? 밤 11시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갑자기 친절해진 게 신경 쓰였죠. 왜 그러는 걸까? 그때 깨달았어요. 혹시 유언장을 본 걸까? 순자는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봉투가 미묘하게 움직인 흔적이 있었어요. 역시 맞구나.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재산 때문에 친절한 척하는 거였죠. 순자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가족이 이렇게까지 돈에 눈이 먼 거예요. 좋아. 그럼 내 계획대로 하자. 순자는 결심을 더욱 굳혔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계획을 정리했죠. 며칠 동안 가족들의 위선적인 친절이 계속됐어요. 민지는 매일 좋은 음식을 해줬고 준호는 어머니를 챙겼죠.
손주들도 갑자기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순자는 다 알고 있었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였죠. 일주일 후 순자는 영희를 만났어요. 영희야,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진짜? 준비 다 됐어? 응.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순자는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영희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괜찮겠어? 큰 싸움 날 텐데. 괜찮아. 나도 이제 내 목소리 낼 거야. 이틀 후 저녁 7시 순자는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뭔데요, 어머니? 그렇게 심각해 보이세요. 민지가 물었어요. 표정은 밝았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다들 앉아봐. 내가 할 말이 있단다.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준호와 민지,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결정한 게 있어. 순자가 입을 열었어요. 가족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죠. 내 재산 말이야. 그 말에 민지의 눈빛이 변했어요. 드디어 나왔구나. 순자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그게 뭔데요? 민지는 모른 척 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이야. 며느리, 너는 봤지?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준호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만해. 몰래 훔쳐본 거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방 안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질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시고 설명을 해보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좋아. 그럼 제대로 말할게. 순자는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어요. 깨 밥그릇으로 밥을 먹은 것, 창고 같은 방에서 잔 것, 허리가 아파도 일해야 했던 것,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 병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한 것. 가족들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준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었죠.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너는 몰랐겠지.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순자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순자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았어.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냐? 개보다 못한 취급이었어. 어머니. 민지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순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들어봐. 내가 결정한 거. 순자는 유언장 봉투를 펼쳤어요. 가족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었어요. 내 모든 재산은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한다. 순자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못했죠.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은 그대로야. 내 재산 전부를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 그게 무슨, 우리는요? 준호는요? 손주들은요? 너희들 몫은 없다. 순자의 말은 단호했어요. 민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모셨는데. 모셨다고?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개 밥그릇에 밥을 주고 창고에서 재우고 허리가 아파도 일을 시키고 그게 모신 거니? 민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으니 차라리 개들이나 잘 살게 하고 싶다. 그게 내 선택이야. 거실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고 민지는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그 눈물은 순자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가족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죠. 이 집 말이야. 집이요? 이 집 대출 내가 다 갚아줬지? 내 집 팔아서. 순자의 말에 가족들은 숨을 죽였어요. 민지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7년 전 며느리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기억나? 나는 내가 살던 집을 팔았어. 그 돈으로 이 집 대출을 전부 갚아줬지.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대출이 3억 원이나 남아 있었는데 어머니가 집을 팔아 다 갚아줬었죠. 그 돈이 없었으면 너희들은 이 집에서 살 수 없었을 거야. 내가 내 집을 포기하고 여기 온 거야. 어머니. 하지만 명의는 준호 앞으로 했지. 나중에 물려준다면서.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어? 창고 같은 방과 개 밥그릇이었어.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내가 이 집을 되찾을 수 없어. 명의가 아들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내 집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니까. 민지는 안도하면서도 죄책감을 느꼈어요. 집은 자기들 거지만 그게 어머니 돈으로 산 거였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남은 내 재산만이라도 내 뜻대로 쓰려고 해. 동물들한테 주는 게 너희들한테 주는 것보다 낫겠지. 순자의 말은 냉정했어요. 가족들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순자에게 매달렸죠.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민지는 순자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차갑게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 너 복지관에서 뭐라고 했지? 네. 노인학대는 신고해야 한다고, 참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 말 나한테 해줘라. 순자의 말에 민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한 행동들이 떠올랐죠. 네가 복지관행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가족이라고 학대를 참으라는 법은 없다고 했지. 맞는 말이야. 나도 이제 참지 않을 거다. 순자는 민지를 뿌리쳤어요.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준호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준호야, 너 기억나니?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 편지. 네. 너 그때 뭐라고 했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 약속은 어디 갔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엄마를 위한다면서 정작 엄마가 개 밥그릇으로 밥 먹는 것도 모른 척했지. 그게 효도야? 지훈이와 지민이도 울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할머니의 진심을 들었거든요. 할머니, 죄송해요.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너 기억나니? 할머니가 매일 도시락 싸줬지. 너는 할머니가 싼 거 먹기 싫다고 했어.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슬펐는지 알아? 지민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지훈아, 너도. 할머니가 과일 깎아줄 때마다 거절했지. 할머니는 그저 너희가 좋아서 해준 건데. 지훈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너희는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어. 진짜 문제는 어른들이야. 부모가 본을 보였어야 했는데 오히려 할머니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순자는 준호와 민지를 번갈아 봤어요. 두 사람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갈 거야. 너희들도 각자 인생을 살아. 할머니는 할머니 인생을 살 테니까.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족들은 울먹이며 순자를 불렀지만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순자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뿐이었죠.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준호가 방문 앞에 서서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영인의 집에 잠시 있다가 실버타운으로 갈 거야. 엄마. 준호야, 너 이제 어른이야.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지.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고. 순자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에는 민지와 손주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지가 매달렸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어. 너희들이 놓친 거야. 순자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영희가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울며 불렀어요. 순자는 잠시 멈춰 섰다가 돌아봤습니다. 너희들 건강하게 잘 살아라. 할머니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순자는 문을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순자는 계속 걸었어요. 차에 올라타며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죠. 드디어 자유로워진 거예요. 6달이 지났어요. 순자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방,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존중받는 생활. 순자는 행복했어요. 순자 씨, 오늘 봉사 가시죠? 실버타운 친구가 물었어요.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유기견 보호소 가는 날이에요. 순자는 일주일에 2번씩 동물보호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유기견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죠. 개들은 순자를 보면 반가워했고 순자도 그런 개들이 사랑스러웠어요. 아가들아, 할머니 왔어. 순자가 보호소에 들어서자 개들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순자는 개들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너희는 나한테 진심이지? 밥 주면 고맙다고 꼬리 흔들어주고. 순자는 개들에게 밥을 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함께 놀아줬어요. 그 시간이 순자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5시 봉사를 마치고 실버타운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영희가 함께 걸었죠. 순자야, 요즘 표정 밝아 보인다.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순자는 진심으로 웃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웃음이었죠.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한편 순자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집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4평짜리 좁은 공간에서 4식구가 살게 됐죠. 엄마, 너무 좁아요. 친구들 초대도 못하겠어요. 지민이가 투덜거렸어요.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아. 우리가 어쩔 수 있어. 민지는 복지관에서 소문이 났어요. 시어머니를 학대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진 거죠. 결국 복지관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복지사가 노인 학대를 하다니. 동료들의 수군거림에 민지는 견딜 수 없었어요. 표창장도 모범 공무원상도 다 의미 없어졌죠. 민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계속 승진해서 밀렸어요. 스트레스는 더 심해졌고 집안 분위기도 최악이었죠.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이야. 준호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에게 연락해봤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순자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년 후 순자는 실버타운 정원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죠. 순자 씨, 올해 봉사대상 받으신다며요? 네, 동물보호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상을 준대요. 순자는 겸연쩍게 웃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제야 자신을 위해 살며 인정받게 됐죠. 그때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어요. 영희와 실버타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순자 씨, 같이 산책 가요. 네, 갈게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들에게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짐을 짊어진 모습이 아니었죠. 순자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핏줄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순자 씨, 행복해 보여요. 네, 행복해요. 진짜로. 순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70 넘어 찾은 행복이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순자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순자는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이제야 내 인생을 찾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